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안녕하십니까? 1980년대 50 시절 군대 이야기를 나누는 예비역병장입니다. 오늘도 저의 옛날 군대 이야기와 함께 추억여행 떠나시죠. 나의 상병 시절 79번째 이야기. 육격훈련 15. 담력훈련 두 번째. 1982년 5월 27일 목요일. 육격훈련 4일차인 이날 야간 교육은 담력훈련이었습니다. 우리는 연병장에 모여서 한 조교가 들려주는 으스스한 귀신 이야기를 듣고 2명씩 짝을 지어 차례로 연병장 건너편 숲속의 담력훈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밤 8시에 시작된 교육이 1~2분 간격으로 들어가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렸고 우리 중대가 시작되었을 때는 밤 10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담력훈련 코스를 돌고 나온 다른 중대원들에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훈련을 마친 인원들은 조교의 통제하에 연병장 저편에 따로 모여 있어서 한 사람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이윽고 우리 중대가 시작되었고 계속해서 숲속에서는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소대의 이하묵의 일병이 도살장에 끌려가듯 숲속으로 들어간 뒤 그동안 들리던 소리보다 훨씬 큰 외마디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 온 골짜기가 울릴 정도로 큰 비명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소란스런 분위기가 되더니 잠시 후 같이 올라갔던 동료가 그 일병을 들쳐업고 조교 2명과 함께 내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완전히 기절한 채 축 늘어져 있었고 연병장에 눕혀진 뒤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무병이 급히 달려와서 그를 돌봤습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올라갔던 병사에게 자초지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겁이 많았던 그가 올라가기 전부터 벌벌 떨면서도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갔는데 담력훈련 첫 번째 관문에서 하얀 소복을 입은 사람이 소리 지르며 나타나자 그대로 비명을 지르며 기절을 하고 말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를 들쳐업고 내려오는데 어디서 조교가 따라왔다고 하더군요. 잠시 후 기절했던 이 일병은 다행히 깨어났습니다. 나는 그를 그대로 훈련에서 제외시킬 줄 알았습니다.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오산이었습니다. 조금 뒤 그가 정신을 차리자 그를 데리고 내려왔던 조교가 그를 다시 끌다시피 데리고 담력 코스로 올라간 것입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조교의 손에 이끌려가는 그를 보면서 나는 다른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는 다른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고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윽고 내 차례가 되었습니다. 나는 짝꿍 동료 병사와 함께 선녀탕을 막은 볼을 건너 길을 따라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초코스와 산악코스 훈련장 사이에 있는 계곡 같은데 너무 어두워 어디가 어딘지 분간이 안 되었습니다. 숲속으로 접어들어 30여 미터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후레쉬 불빛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빨간 핏자국이 있는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를 풀어헤친 두 사람이 갑자기 숲속에서 뛰어나오더니 음산한 괴성을 지르며 우리 앞을 가로질러 반대편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연병장에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기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나도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긴 가발을 쓰고 빨간 물감을 바른 스키위 장복을 뒤집어 쓴 조교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소리를 지르지 않자 그 조교들은 우리 앞으로 다가오며 다시 음산한 소리를 냈지만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1단계를 지난 뒤 나와 동료는 숲속의 좁은 오솔길을 따라 조심조심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언제 어디서 무슨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 조마조마했습니다. 두 번째 상황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역시 2명의 조교가 분장을 하고 나무 뒤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놀라게 했습니다.
지금은 에버랜드로 불리는 당시 자연농원에 가면 귀신의 집이라는 공포체험 코스가 있었는데 그것을 체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비슷한 종류의 공포 코스가 계속 이어졌지만 첫 번째 코스에서 놀라고 난 다음부터는 이력이 붙어서인지 그리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담력 훈련의 마지막 코스는 무덤 안에 있는 통로를 기어서 통과하는 것이었습니다. 무덤은 나뭇가지 등으로 가상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앞쪽에 입구가 있었습니다. 입구는 낮고 좁아서 한 사람씩 기어서 들어가야 했습니다. 내가 앞서 들어가고 내 동료가 뒤이어 따라 들어왔습니다. 무덤 속에 들어가 보니 후레쉬 불이 하나 켜 있고 그 불빛 아래 커다란 관이 양쪽으로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 통로를 기어서 통과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만 빠져나가면 끝이라는 생각에 빨리 기어나가는데 갑자기 관 속에서 피 묻은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귀신 가면을 쓰고 누워있다가 일어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목 내놓고 가라. 관이 높아서 속이 보이지 않았고 설마 그 속에 사람이 누워있으리라 생각지 못했던 나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 없이 재빨리 기어서 무덤을 빠져나갔습니다. 내 동료 전우도 기겁을 해서 뒤따라 나왔습니다. 정말 등골에 식은땀이 쫙 흘렀습니다. 그동안 각 코스를 그런대로 쉽게 통과해서 올라왔는데 마지막 코스에서 방심하다가 당한 것 같았습니다. 코스를 마치고 길을 따라 내려가니 숲속의 작은 공터에 우리 앞서 올라갔던 조원들이 조교의 통제하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려가는 길이 험해서 개별적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함께 내려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연병장에 가보니 이미 마지막 조까지 출발을 했고 먼저 내려온 사람들도 수경지로 돌아가서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대로 수경지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시간은 23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앞서 기절했다 다시 끌려 들어갔던 그 병사는 결국 그 조교와 함께 담력 훈련 모든 코스를 마쳤습니다. 나중에 그에게 물어보니까 그의 대답은 싱거웠습니다. 해보니까 별로 무섭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군대식 교육이었습니다. 아마 그가 기절했다고 해서 그냥 열외시켰다면 그는 그 공포심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라도 경험을 하고 난 뒤에는 그런 공포감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겁 많은 그 병사에게 확실히 효과 있는 담력 훈련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그동안 군대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또 하나의 훈련을 마쳤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날의 담력 훈련은 특별한 기억이 되어 오늘까지도 잊히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